짜잔! 짜잔! 오늘 제가 진행은 미흡하겠지만 오늘 제가 먼저 나서는 이유가 제가 전문성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애착이기 시작한 아이들을 영상을 찍어볼 거라서 제가 리드를 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사랑이기도 하고 제일 제가 좋아하는 애기들이기도 한 레오파드 개코와 그리고 사육 방법이 조금 그래도 비슷한 페텔 개코를 한 번에 이렇게 나올라. 저희 매장에도 지금 페테일 애기들이랑 레오파드 개코 애기들이 좀 많이 있는데 오늘 약간 이승민 모먼트. 약간 지금 부담스러워요. 말을 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어요. 처음에 이제 매장에 방문해 주셔서 크레스티드 개코 다음으로 레오파드 개코를 많이 찾으시는데 저희가 그럼 여러 가지 아이들을 보여드리잖아요, 보통 할 때. 그래서 레오파드 개코랑 페텔 개코도 있어요! 하고 딱 보여드리면 얘네 둘이 무슨 차이죠? 약간 되게 애기 땐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웃지 마요! 나 놀리지 마요! 놀리지 마! 놀리가 일단 그렇다고요! 외형의 차이가 있다고요! 매장에 오시면 이제 뭐 부치르 개코를 많이 찾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라운드형 개코를 찾으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레오파드 개코랑 페테일 개코를 보여드리는데 레오파드 개코를 본 손님들이 약간 왜냐면 색깔이 진짜로 예뻐. 되게 크레보다 훨씬 더 많은 모프들 아무래도 더 오래되기도 했고 문화가 페텔과 레오파드의 가장 장점은 아이콘 화려한 외형 때문에 4개를 보셨다가 이제 내가 그 뒤에 페텔을 쓱 꺼냈지. 일단 보여드릴 건데 너무 귀여워. 그냥 주둥이 짧고 일단 동물이 귀여우려면 주둥이가 짧아야 돼. 언니 항상 미 기준이야. 언니의 미의 기준. 주둥이가 일단 작고 대가리가 그러니까 크고 손하고 꼬리가 맞아. 통통한 페테일을 갑자기 또 보시면 또 거기에 정신을 못 차리시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페테일하고 렉의 차이점하고 이 친구들 사육 방법에도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 성격에도 또 약간의 차이점이 있고 그런 차이점과 이 친구들을 키우는 방법을 조금 오늘 영상을 통해서 보호자분들께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우선 레오파드 개코 애기를 조금 먼저 보여드리자면 일단 우선 크레스티드 개코 친구들이랑 조금 다른 게 이 친구들은 그라운드형 개코라고 해서 땅에서 이제 뽀뽀뽀뽀 이제 기어다니고 뛰어다니는 친구들이어서 벽을 타는 친구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친구들은 발가락에 크레이랑 다르게 빨판이나 이런 게 없이 기어서 조금 타고 올라갈 수 있게끔 최적화되어 있죠. 바위 같은 데 올라가야 되니까 짜잔 눈 못 뜬다 눈 못 뜬다. 그래서 레오파드 개코가 성체가 되기까지는 한 1년에서 1년 반 비슷하고 저는 사실 크레를 많이 키우기 시작할 때 파충류에 입문한 사람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레오파드나 페테일이 엄청 붐일 때 이 파충류 세계를 몰랐어. 그렇다 보니까 나는 레게랑 페테일을 처음에 새끼 때 구분을 못했어. 왜냐면 너무 비슷하게 생겼어. 우선 페테일 개코도 레오파드랑 마찬가지로 그라운드성 동물뱀이기 때문에 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발톱이 약간 이렇게 걸 수 있게 생겼고요. 호랑지의 영양분을 통통하게 저장하는데 이 친구도 지금 성장하는 상황이라서 그렇다 보니까 꼬리가 아직 덜 통통한데 몸이 길어요. 그리고 아직 얼굴도 자라나는 중이라서 동그란 모양보다는 조금 뾰족해서 레오파드 개코 베이비랑 많이 닮았어. 하지만 성체를 보면 큰 차이를 느낄 수 있죠. 이제 레오파드 개코 성체 친구 한 손에 담기지도 않아. 얘는 진짜 크다. 이 친구 레오파드 개코의 오리지널 제일 노멀한 개체인데요. 보시면 레오파드라는 이름에서처럼 이런 포범 무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레오파드 개코라고 불리는데 지금 외형을 보시면 머리도 약간 긴 편이고 홍수가 되게 납작하고요. 손가락도 긴 편이에요. 꼬리도 되게 오동통한데 이 꼬리는 이 친구들이 영양소를 저장하는 공간이라서 영양 상태가 좋다면 이렇게 꼬리가 오동통한 걸 보실 수 있으실 거고 포범 무늬가 있는 게 레오파드의 기본형이다. 땡땡이가지고 힘으로 열고 나왔어 이 통을. 그럼 페테일하고 어떻게 다르냐? 우리 재즈 좀 꺼내주세요. 이제 조금 크니까 차이점. 아무래도 페텔 개코가 꼬리가 좀 더 투실한 게 있기는 하거든요. 약간 꼬리의 길이가 덜 길지. 덜 길어서 더 짧고 통통해 보이고 일단 아까 얘기했던 통수 한번 보세요. 통수 약간 볼록한 거 보여요? 얼굴이 더 동그래 보이는. 그리고 주둥이, 머리 자체가 짧아요. 그리고 이 친구들 최고 귀여워. 발가락 너무 귀여워. 너무 짧아. 확실히 성체되면 이 발가락 길이 차이가 확 보여. 그리고 꼬리도 레오파드 개코의 꼬리에 비해서 똑같이 꼬리가 통통하지만 꼬리 길이의 차이 보이세요? 몸 길이는 그렇게 차이 안 나거든요. 꼬리 끝에 모양을 보시면 훨씬 뭉툭하죠? 뾰족하고. 레오파드 개코는 일단 눈이 좀 째졌어요. 아 진짜 잘생겼다 근데.
얘는 약간 냥하게 생겼어. 뿌이. 너무 귀여워. 저희가 펫테일 노멀들이 다 예민 보스야. 재즈 같은 경우는 좀 순한 편이라서 재즈로 보여드렸고, 노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약간 밴드형, 그 밴드형에서도 이제 밴드에 스트라이프 들어가 있는 그렇게 두 가지 타입이 있다. 그렇게 알고 계셔도 좋을 것 같아요. 레오파드 게코와 펫테일 게코는 이렇게 외형적으로도 차이가 있지만 성격적으로도 약간 차이가 있어요. 제가 느끼기에 레오파드 게코 강아지라면 펫테일 게코는 고양이다. 레오파드 게코를 키워보신 분들 생각보다 교감 많이 하실 거예요. 애들 그렇지. 와서 문 막 긁고 맞아, 달라고 그런 그러고. 거지. 사실 펫테일들은 그런 아이들이 드물어. 그래서 은신처 안에 자주 숨어 있다거나 조용하고 소심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 친구들의 성격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 친구들의 사육 환경 차이 조금은 있어요. 합사 얘기를 먼저 할게. 왜냐면 합사장 여부가 제일 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띄워드리겠지만 매장에 오시면 4개 합사장이 있어요. 거기에 지금 이 수컷 4개와 암컷 4마리의 암컷 4마리 4개들이 되게 사이좋게 지내고 있어요. 팩테일은 조금 더 조심스럽고 사이한 성격이라 저렇게 오픈된 합사장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조금 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팩테일 같은 경우에 조금 넓은 수조에 넣어주실 때는 은신처 많이 넣어주시고 사람하고 눈 너무 많이 마주치지 않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대신에 펫테일들이 예민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조금 핸들링은 자주 해주셔라 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예민한 아이들이다 보니까 성격적으로 부딪히는 아이들도 좀 있어요. 왜냐면 암컷끼리도 얘랑 둘 다 예민한 아이다 보니까 좀 합사를 그 그룹을 짜는 게 조금 어려울 때가 있어요. 레오파드는 대체적으로 은신처만 잘 넣어주면 잘 살아요. 은신처는 항상 마리수보다 더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전반적인 세팅은 지아가 더 잘 아니까 이제 일단 레오파드 게코, 펫테일 게코 두 친구들 다 키우시는 온도는 한 28도에서 저는 32도까지 조금 보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겨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공기 온도가 조금 더 찬 느낌이 있기 때문에 31에서 32도까지 세팅을 해주시면 아이들이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가 이제 더우면 나왔다, 추우면 다시 들어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는 편이고, 여름에는 아무래도 온도가 조금 더 기본적으로 온도가 높기 때문에 28도로 설정해 주셔도 애기들이 맞춰서 움직이도록 제가 좀 그렇게 도와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해드리고 있고요. 세팅을 해드리고 있고요. 처음 입문하시는 기준으로 제가 조금 사육 세팅을 조금 준비를 해왔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조금 낮고 높이가 낮고 가로로 조금 넓은 형태의 사육장을 선택해 주시는 것이 가장. 크레는 아무래도 좀 위로 조금 높이가 있는 사육장을 선택해 주시는 게 좋은데, 이 친구들은 이렇게 낮고 넓은 사육장을 선택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너 앞치마 안 하고 다니는 여기가 어머! 그래서 장판을 깔아주셔야 되는데, 장판을 깔아주실 때 위로 먼저 보여드리면 사육장 기준으로 한 3분의 1 정도 이런 따뜻한 곳이 이렇게 있을 수 있게 이렇게 세팅해 주시면 좋고요. 저희는 이 따뜻한 곳을 핫존이라고 부르고, 여기 이렇게 여런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공간을 저희는 쿨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팅을 해주실 때는 이거를 바닥에다가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바닥재, 일반적으로 편하게 매일매일 갈아주실 수 있으시면 키친타올을 많이 까시는 편이시고요. 자연 야생 환경을 조금 비슷하게 맞춰주시고 싶다 하시면은 요 저곡토 똥을 좀 찝어주셔서 관리해주시기 좋은데, 레오파드 게코 키우면 또 엄청 편한 점이 애기들이 똥을 한 곳에다가 싸는 펫테일도 조금 있잖아요. 펫테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들이 여기에다가 싼다, 그럼 여기만 조금 이렇게 건져가지고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그 애기들이 똥 싸는 부위에만 뭐 키친타올을 조금 별개로 깔아주시다든가, 그렇게 하면 조금 더 편하게 관리를 해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다음 꼭 필요한 게 은신처. 아무래도 이 은신처 이게 조금 무겁고 열도 잘 받아서 애들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은신처를 핫존에다가 꼭 놔주셔야 됩니다. 아, 쿨존은 안 돼요? 네, 왜냐면 이 친구들이 뜨거운 이 은신처에서 몸을 지지면서 잡니다. 그동안 애들이 약간 소화도 그래서 잘 되고, 밥 먹고 나면은 꼭 은신처 안에 들어가 있는 게 핫존이 느긋하게 약간 지져가지고. 반대로 물그릇은 쿨존, 시원하게. 또 미럼을 급여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미럼그릇, 물그릇은 다 이쪽 반대쪽 쿨존에다가 설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서 꼭 나와야 되는 게, 먹이는 그러면 어떻게 주냐. 저희가 충식이라고 해서 귀뚜라미, 뭐 미럼 이렇게 벌레 친구들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경우에는 다른 아이들이랑 마찬가지로 꼭 칼슘을 버스팅해서 칼슘치료를 해주셔서 꼭 같이 급여를 해주셔야 애기들이 뼈나 이런 데 문제 없이 잘 건강하게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친구들 그러면 네. 아까 네. 온도는 그렇고 습도는 어떻게 돼요? 레오파드 게코랑 펫테일 게코는 약간의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레오파드 게코보다 페테일이 조금 더 습도를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살짝 더. 페테일 같은 경우는 꼭 물그릇을 좀 넣어주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부모도 하고. 부모는 반드시. 지아님 핑크통이 너무 설명을 잘해주는데 페테일 게코와 레오파드 게코를 키우는 사육장은 제일 기본적으로 키우실 때 나는 한 마리밖에 안 키우는데 막 렉사 빡 10칸짜리 이런 게 되게 어려우니까 이렇게 키우기도 하는데 나는 생물을 그래도 조금 더 늘릴 의향이 있다. 내가 조금 더 많은 마리수를 키울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렉사 사육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저렇게 포맥스나 뭐 원목 사육장이나 이렇게 사육장들을 사용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들의 온도와 습도가 잘 유지되는지 그리고 이 친구들이 그 안에서 불편하게 생활하고 있지 않은지 정도만 체크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이제 페테일이나 레오파드 게코를 합사장이나 넓은 사육장에서 키우시는 경우에 문제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피부 데미지. 아, 피부 데미지를 입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경우 왜 그러냐면 UVB가 너무 세게 들어갔거나 또는 은신처가 없어서 아이들이 몸 피할 곳이 없거나 하는 경우에 피부 데미지, 그러니까 피부가 정말 싹 벗겨요. 무슨 화상 입은 것처럼. 진짜 근데 전체적으로 다 그렇죠. 그래서 UVB를 너무 센 거 쓰지 않으시는 게 좋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UVB 꺼놔요. 저도. 어차피 형광등으로 아까 밤이 구분되기 때문에 내가 굳이 UVB를 켜야겠다. 나는 UVB를 무조건 넣어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주 낮은 퍼센트로 켜주시고, 그러니까 낮은 와트수로 켜주시고, 그리고 아이들 피부를 조금 더 세밀하게, 세밀하게 살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우당탕탕 이제 레게, 페테일에 대한 이제 설명이 끝났고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레게랑 페테일은 플랜티멀 창조, 남양주에도 많지만 어디 또 있다? 플랜티멀 카이! 다양한 레게와 페테일 보실 수 있으세요. 거기에 또 설명충이 살고 있기 때문에 플랜티멀 창조가 됐든 카이가 됐든 다양하게 꼼꼼하게 설명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편하게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촬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